7주차 챕터 7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7은 그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해서 만들어진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켄의 기본적인 특성, 뭐 구조, 그리고 노멘클레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트 1에 해당이 되고요. 챕터 6에서 설명을 했듯이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 대한 그 특성, 이제 유교학적인 오게닉 리액션에 대한 서서히 그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챕터 7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알켄이라면 뭐 이미 다 공부가 됐지만 카본과 카본 간의 더블 본드를 만들고 있는 그런 하이드로카본을 알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장 짧은 카본은 카본이 두 개만 있는 에틸렌 사이가 sp2,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되어 있는 본드를 갖고 있는 게 에틸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사이클로링 안에 더블 본드가 있는 이런 것들도 여기만을 놓고 보면 역시 알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로틴 같은 경우는 이제 컨주게이션이 쭉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도 알켄이 어떻게 더블 본드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 카본 수가 2개인 에틸렌이라든지 카본 수가 3개인 프로필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 원유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에틸렌이라든지 프로필렌으로부터 다양한 이제 반응을 통해서 에탄올, 뭐 에틸렌 글라이콜 등등 수많은 기초 화합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에틸렌과 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 중에서 그 한 국가에서 얼마나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을 많이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초 화학 물질들의 생산에 어떤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화합물이 알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상업적인 이야기인데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탄 같은 경우는 뭐 고온에 의해서 크래킹, 레티칼이죠.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알칸으로부터 이 싱글 본드를 끊어내는 뭐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업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제 그 알켄의 노멘클레처인데요. 우리 지난 알칸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룰을 준용을 하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긴 해요. 첫 번째 그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 카본 수가 가장 긴 하이드로카본을 체인을 정하게 되는데요. 단 이때 전제 조건은 더블 본드가 필수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처럼 더블 본드를 배제를 한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린 컬러로 표시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카본이 가장 길긴 하지만 여기는 더블 본드가 지금 배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을 정하면 안 되고 하나 카본 수가 짧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블 본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요 빨간색 체인이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이 되니까 따라서 이 컴파운드는 펜텐이 되는 것이죠. 펜텐 헥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역시 알칸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페어런트 하이드로카본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넘버링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른쪽이 1번이 될 수 있고 여기가 1번이 될 수 있지만 더블 본드가 먼저 일찍 넘버링을 하려면 오른쪽 카본이 1번이 되는 게 맞겠죠. 따라서 2번과 3번 사이가 더블 본드가 되는 것이고요. 왼쪽에서부터 넘버링을 하게 되면 1, 2, 3, 4, 5 4, 5번 사이가 더블 본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카본이 1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딱 중간인데요. 왼쪽에서 넘버링 1번이 돼도 3, 4번 사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1번이 돼도 1, 2, 3, 4번 사이. 하지만 여기 체온기가 하나 있죠, 그죠? 이 체온기가 먼저 넘버링이 되려면 왼쪽이 1번이 되는 게 맞죠.
자, 이제 나머지는 그 알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이야기예요. 넘버링까지 끝났기 때문에 그 넘버에 해당되는 그 치환기를 알파벳 순서에 의해서 풀네임으로 써주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치환기가 별도로 없으니까 2헥세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때 2라고 하는 것은 더블 본드가 시작되는 카본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2헥세인이라고 그러면 전체 카본 수는 6개짜리가 페어런트 하이드로 카본이고 헥세인이기 때문에 알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더블 본드의 위치는 2헥센이므로 2번과 3번 간에 더블 본드가 있구나. 이렇게 이 2헥센으로부터 구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2번 위치에 메칠이 있기 때문에 2 메칠 3헥센. 이 3헥센이라 하면 3, 4번 사이가 더블 본드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단지 더블 본드가 2개 있는 경우 그때는 다이라는 말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카본 페런트 하이드로 카본이 4개짜리니까 부타 다이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위치는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 사이. 여기는 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 3 부타 다이언. 그리고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2번 위치에 2 메칠 1, 3 부타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이클로 그룹 안에 더블 본드가 있는 경우는 앞에 사이클로라는 말을 붙여주면 돼요. 전체 하이드로카본이 6개니까 헥센이고요. 알켄이 있기 때문에 헥센이죠. 사이클이기 때문이니까 사이클로 헥센이 되는 것이고 취향기 하나 메칠은 당연히 1번. 이 2개의 카본 중에 하나가 무조건 1번이 돼야 되는데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1, 2, 3, 4가 아니고 1, 2, 3, 4로 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 더블 본드가 먼저 넘버링을 받기 위해서 1, 2, 3, 4가 되는 것이죠. 역시 사이클로 헥산에 2개의 더블 본드가 있으니까 헥사 다이엔이 되고요. 그때 더블 본드 위치는 1번, 2번 그리고 4번, 5번 사이죠. 그래서 1, 4 사이클로 헥사 다이엔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카본 수가 2개 그리고 3개 4개 요거는 이제 아이소 그룹이고 요거는 그 스트레이트 체인 즉 노멀 그룹이죠. 여기도 역시 이제 아이소 그룹이 있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커먼 네임을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는 것이죠. 이런 IUPAC 이러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커먼 네임을 많이 쓰고요. 카본 2개 사이에 더블 본드는 에틸렌, 그 다음에 3개 사이에 더블 본드가 있으면 프로필렌, 그 다음에 카본 4개 있는데 아이소 그룹이 있기 때문에 아이소 부칠렌 이렇게 커먼 네임을 주로 많이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 이름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알켄의 더블 본드에 대한 사례를 몇 개 보여줬고 노멘클레처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그마 본드, 안정한 시그마 본드 그리고 하나의 상대적으로 위크한 파이 본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켄은 싱글 본드와 다른 점은 파이 본드가 있다는 점이 일단은 크게 다르고요. 유기화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블 본드는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파이 본드를 끊게 되면 그때는 싱글 본드가 되니까 로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그 시스와 트랜스라는 아이소모가 더블 본드는 존재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요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더블 본드는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서 만들어진 본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120도의 앵글을 갖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파이 본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싱글 본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로테이션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굳이 이 더블 본드를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배리어가 필요한데요. 더블 본드를 로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파이 본드를 끊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약 350kJ/mol 정도가 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값이냐면 그
그 에탄 싱글 본드로 이루어져 있는 에탄인 경우는 싱글 본드이기 때문에 12kJ/몰 정도면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하지만 더블 본드로 있는 경우는 파이 본드를 먼저 끊어주는 에너지, 즉 350kJ 이 정도가 에탄의 로테이션이 되면 12kJ/몰보다는 적어도 약 30배 정도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제 계량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앞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파이본드를 끊기 위해서는 350kJ/몰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정도의 에너지에서 본드가 끊어진다는 의미는 이 파이 오비탈이 새롭게 로테이션에 의해서 새롭게 리포밍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파이 오비탈은 패러럴하게 존재를 하게 되지만 이게 끊어지게 되면 이런 수직 방향으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이 본드의 로테이션은 화학적으로는 프로히비티브하다. 즉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지가 않는다 하는 그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되겠어요. 따라서 로테이션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블 본드에서는 그 카본과 카본의 더블 본드의 로테이션을 막아주는 프로히비티브 그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스와 트랜스 아이소머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 트랜스는 뭐 우리가 앞에 챕터에서 배웠듯이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취항기가 같은 방향에 존재를 하면 시스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에 존재를 하게 되면 트랜스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시스 트랜스 아이소모리즘은 그 두 개의 다른 취항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스 트랜스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동일한 것이 만약에 있다, 여기가 동일한 취항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시스 트랜스는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뒤에서 또 잠시 이야기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시스 트랜스 아이소몰라이제이션은 그 취항기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른쪽 카본처럼 동일한 D와 D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시스 트랜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돌려버리면 B가 위로 가고 A가 아래로 오면서 두 개는 사실상 동일한 물질이에요. 두 개의 알케는 아이덴티컬한 그런 물질이 되기 때문에 시스도 아니고 트랜스도 아니에요. 따라서 시스 트랜스가 되려면 하나의 카본을 중심으로 치환되어 있는 두 개가 일단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요런 경우는 시스 트랜스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왜? D, E가 다른 것이니까.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하나의 카본을 중심으로 두 개의 취항기가 다른 경우에 시스일 수 있고, 또 아이소머인 트랜스가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개 카본을 전체로 해서 서로 다른 세 개 혹은 서로 다른 네 개의 취항기가 있는 경우, 시스 트랜스만 가지고 시스냐 트랜스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새로운 그 방식을 우리가 룰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세 개 혹은 네 개의 취항기가 다르게 더블 본드에 존재할 경우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E 아이소머, G 아이소머라는 이지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이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용한 룰은, 기본 방식은 우리 프라이오리티 시퀀스에서 나왔던 거랑 동일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뭐 제일 중요한 게 되는 룰 1인데요. 그 취항기의 애텀을 애토믹 넘버에 따라서 프라이오리티를 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테레오 아이소머에서 R폼과 S폼을 만들 때
클록와이즈나 엔티클록와이즈를 애토믹 넘버 순서에 의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줬었죠. 그거랑 같은 개념이 돼요. 자, 단 여기서는 이제 이지 시스템에서의 프라이어리티 넘버링 시스템이니까 중간에 이제 그 더블 런드를 중간으로 해서 기준점을 만든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하번에 하이어와 로우를 서로 두 쪽을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왼쪽 하번을 중심으로 위에는 하이드로젠, 밑에는 메칠의 카본이에요. 따라서 메틸 그룹이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비교하는 것이에요. 동일한 카본에서 오른쪽 카본 중심으로 보면 크로로, 그 다음에 여기는 메칠의 카본이죠. 따라서 크로로가 애토믹 넘버가 높기 때문에 크로로가 하이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알케인인 경우는 왼쪽 카본에는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 카본에는 위쪽에 하이 프라이어리티 취향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쪽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런 폼을 우리 이 폼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이 크로로가 밑으로 오고 메칠이 위로 가게 되면 알켄의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메칠과 크로로가 같은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아이소모는 우리는 G폼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E폼 혹은 G폼 두 가지 분류 중에 하나에 꼭 속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 프라이어리티 룰 동일한데 룰 2는 첫 번째 애텀이 동일한 경우는 두 번째 애텀에 가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하는 것이죠. 왼쪽 오른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둘 다 동일한 카본의 하이드로젠 여기에서는 이제 구분이 안 돼요. 하지만 여기를 가게 되면 하이드로젠 여기는 카본이기 때문에 요 에틸 그룹이 메칠보다는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는 것이고요. 알코올과 메톡시를 보게 되면 옥시전까지는 동일해요. 하지만 하이드로젠이 두 번째고 여기는 카본이니까 여기가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갖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이소메칠하고 그냥 에테일인 경우에 카본까지는 동일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취향기는 카본, 여기는 하이드로젠이니까 여기가 하이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동일한 카본이지만 나이트로젠, 그리고 여기는 크로로니까 여기가 하이어가 되는 것이죠. 역시 동일한데 멀티플 본드, 더블 본드나 트리플 본드가 있으면 동일한 싱글 본드가 그 숫자만큼 있는 것으로 우리가 카운트 해주면 돼요. 카보닐 그룹인 경우는 CO, 그 다음에 CO 두 개의 싱글 본드가 붙어 있는, 즉 옥시전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카운터를 하고 다른 그룹과 프라이어리티를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3개 이상의 다른 취향기가 붙어 있는 알케인인 경우는 시스트랜스를 가지고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G폼과 E폼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E폼이라 하면 하이어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두 개의 취향기가 opposite side,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것이고, G폼은 same side, 같은 사이드에 하이어 취향기가 있는 두 가지의 아이소모가 존재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알켄의 그 노멘클레처, 그 다음에 알켄의 더블 본드에 있는 파이 본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로테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아이소모를 설명을 했어요. 시스트랜스 혹은 이지폼에 대해서. 자, 이제 파트 2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알켄이 취향기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취한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두 개의 취향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4개의 취향기까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을 때 취향기의 숫자에 따라서 이 알켄의 스테어빌리티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시스와 트랜스에 대한 단순한 비교를 했는데요. 시스와 트랜스에 대한 비교를 했는데, 이런 그 취향기의 그 아이소모에 따라서 어떤 그 스테어빌리티를 갖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알켄의 그 스테어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 트랜스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스 알켄은
트랜스 알켄보다 레스 스테이블해요. 뭐 그 이야기는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스테릭 힌드런스 자체가 여기서는 많이 걸리게 됐죠. 상대적으로. 왜? 가까이 있으니까. 같은 동일한 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지만 트랜스는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치환기 간의 스테릭 힌드런스 자체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와 시스가 하나가 100이고 하나가 0, 뭐 이렇게 존재를 하려면 상당히 벌키한 그룹이 있어야 되지만 두 개의 메칠 그룹인 경우는 약 트랜스는 76%, 레스 스테이블한 시스폼은 약 24% 정도 이퀴리블리엄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거나 트랜스가 뭐 스테이블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올 텐데요. 이 알케인에 치환기가 하나 있는 그거보다는 두 개의 치환기가 있는 거, 그리고 세 개의 치환기가 있는 거, 이 모든 네 개가 다른 다 치환기가 있는 테트라 서브스티튜트 이렇게 가면 갈수록 뭐 스테이블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뭐 스테이블해지는 것이죠. 일단 시스 트랜스를 한번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볼게요. 그 시스 부텐하고 트랜스 부텐 두 개는 아이소모이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다른 것이죠. 뭐 결과적으로는 트랜스가 뭐 스테이블하죠. 뭐 큰 차이는 안 나지만 트랜스가 뭐 스테이블해요. 자, 요거를 더블 본드가 둘 다 있기 때문에 그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하게 되면 동일한 알카닌 부탄이 돼요. 그래서 두 개 트랜스 부텐의 하이드로게네이션에 의한 프로덕트 부탄, 시스 부텐의 하이드로게네이션에 의한 프로덕트 부탄 동일해요. 그래서 프로덕트는 동일한 에너지 레벨을 갖는 것이죠. 알켄보다는 알칸이 좀 더 안정한 폼을 에너지 레벨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는 낮은 에너지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시스 부텐이 좀 더 그 레스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높고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발 물질 두 개의 부텐과 프로덕트인 부탄 간의 에너지 차, 델타 G 트랜스, 델타 G 시스, 이게 깁스 프리 에너지 값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일단 시스 부텐이 좀 더 레스 스테이블한다 하는 것을 요 숫자를 가지고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 트랜스가 아니고 취향기의 숫자에 따라서 알케인의 스테빌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를 이 테이블 7-1을 가지고 계량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취향기가 하나도 없는 에틸렌인 경우는 마이너스 136kJ/몰이라고 하면 모노 서브스티튜 메칠이 하나 붙은 거 마이너스 125, 약 11kJ/몰 정도 뭐 스테이블하죠. 낮은 에너지 레벨이니까. 취향기가 두 개 있는 경우에 시스로 존재할 수도 있고 트랜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개는 앞장에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했었죠. 시스가 좀 더 언스테이블하죠. 트랜스가 좀 더 스테이블하고 따라서 큰 차이를 크진 않아요. 약 4kJ/몰 정도가 되고요. 어쨌거나 두 개의 취향기가 있는 게 하나의 취향기보다는 좀 더 스테이블해져요. 그 다음에 취향기가 3개 붙는 경우 다이소프트 보다는 약 한 3에서 7kJ/몰 정도 뭐 스테이블해지고 4개가 다 치환되는 테트라 서브스티튜트된 알케인인 경우는 또 2kJ/몰 정도 더 스테이블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치환기가 없는 것보다는 하나, 둘, 셋, 넷 치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스테이블해집니다 하는 것이 테이블 7-2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러한 계량적인 수치는 여기 있는 더블 본드를 리덕션을 통해서 즉 하이드로게네이션을 통해서 발생되는 에너지, 열량을 측정을 해본 실험적인 계량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취향기가 많으면 왜 알케인이 뭐 스테이블해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돼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 하면 여기 이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존재하는 그 옆이라면 파이 오비탈 옆에 존재하는 본딩에 참여하고 있는 시그마 오비탈이 그 비워져 있는 엔티 본딩 파이 오비탈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시켜주는 효과를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따라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알켄의 스테어빌리티는 좀 더 인크리즈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비워져 있는 파이 오비탈이 있다고 보고 오른쪽에 취환기가 여기 며칠이 있네요. 그런 경우에 CH 패러럴한 오비탈 이 시그마 오비탈이 존재하게 되면 비워져 있는 엔티본딩 파이 오비탈과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스테어빌리티를 더 인크리즈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본딩 오비탈 자체가 좀 더 마치 컨주게이션이 되는 듯한 익스텐션이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는 이펙트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첫 번째 요인만 설명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요인이 지금 PPT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교재에는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취환기가 많으면 알켄을 more stable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은 그 sp2, sp3 캐릭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취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sp2 캐릭터가 더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sp2와 sp3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sp2는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둘, 상대적으로 보면 s오비탈의 비율이 33%, sp3인 경우는 s 하나, p 오비탈 셋, 즉 s오비탈의 비율이 4분의 1, 25%밖에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s오비탈이라 하면 뉴클레에 가까운 오비탈이기 때문에 훨씬 안정해요. p오비탈은 less stable하고 따라서 more stable한 s 캐릭터가 높은 sp2 오비탈이 sp3보다 more stable한 것이죠. 따라서 취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과적으로 sp2 캐릭터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취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켄의 스테어빌리티가 인크리즈하는 이유는 하이퍼 컨주게이션이라는 팩터 하나, 그 다음에 sp2 캐릭터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more 스테이블해진다는 그러한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취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켄은 more 스테이블해집니다 하는 것이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챕터 7의 파트 1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파트 2에서는 알켄의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 이미 지난 챕터에서 공부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시메트릭한 그런 알켄인 경우에 우리가 마르코브니컵 룰을 통해서 어떠한 카보케타이온의 인터미디에이트 영향성이 있는 것인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7 파트 1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